예, 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유한구라고 합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으로 우리나라의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자격제도, 진로교육, 미래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네, 역사적으로 지식의 발달 과정을 보면은 과거에는 지식의 깊이가 굉장히 얕은 형태였습니다. 그런 얕은 형태에서의 그 인재 양성은 두루두루 여러 분야를 잘 알고 있는 엘리트를 양성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고, 점점 세상이 전문화가 진행되면서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의 양성 시대로 바뀝니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융합적 지식이 대두되면서 이런 다 서로 인접한 분야의 지식들이 융합되는 융합적 전문가의 양성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과거와 달리 전문적인 지식과 융합적 지식을 갖춘 핵심적인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인재 양성 정책의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기업에서는 오래전부터 기업에 적합한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역량 모형을 수립하고 이러한 인재 개발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한 20, 30년 전부터 국가 수준에서도 이러한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가 되면서 국가 수준에서 인적자원 개발 정책을 수립하고 인재의 양성, 배분, 활용에 관한 정책들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것은 향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재를 양성해서 그 인재를 통해서 지속적인 발전을 실행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학력보다는 능력, 학벌주의를 타파하고 능력 중심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국가 수준에서의 정책들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적인 요인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라는 생각이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높은 학력을 갖고 있지만은 실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불일치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기업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역량 모형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실제로 우수한 능력을 보이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역량들을 파악을 하고 그 역량을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고 인재를 교육하고 인재를 활용해 왔습니다. 이러한 관점이 국가 수준에서 도입되는 것이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수립을 하고 이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통해 가지고 학벌 중심의 사회를 능력 중심의 사회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취했습니다. 국가직무능력 표준이라면 지식과 기술과 태도 이 세 가지 부분들을 통합해서 어떠한 직무에 필요한 역량들을 정의를 하고 그 직무에 필요한 역량들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수집을 하고 이걸 정리를 해서 교육에 활용하고 그러한 역량들을 갖춘 사람이 단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에 관계없이 그 능력을 평가를 해서 고용을 하고 승진을 시키고 임금을 체계를 구성하는 이러한 표준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직무능력 표준입니다. 이 국가직무능력 표준은 단지 어떤 직무에 필요한 역량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사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이 실제로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학력과 자격 이런 다른 제도들과 결합이 돼야 됩니다. 이 결합된 그 큰 틀을 국가 역량 체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어떤 학력을 갖고 어떤 자격을 갖고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느 수준의 전문가로 우리가 디파인을 할 거냐, 정의를 할 거냐 이런 것이 국가 역량 체계이고 이것이 산업별로 세분화되고 구체화된 것이
산업별 역량체계 SQF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머가 갖고 있는 가장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고 그 프로그래머가 수준이 어떻게 나눠지고 그 수준에 따라서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있고 거기에 필요한 지식과 자격, 학력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체계화한 것이 IT 분야의 산업별 역량 체계입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각 산업별로 이러한 산업별 역량 체계를 만드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을 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단순히 좋은 대학, 좋은 학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지식과 역량을 갖췄느냐가 중요한 사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 환경산업과 환경 분야의 전문가를 일단 구분해서 보고 싶습니다. 환경산업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국가산업분류체계에서 물산업이라든가 폐기물 산업이라든가 이러한 산업 영역으로 구분이 되고 그 영역 내에서의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역량체계를 구축하고 그 역량체계에 따라서 교육훈련을 하고 고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인사제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환경 분야의 전문가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단순히 그런 정해진 환경 산업 분야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산업, 그다음 제조업, 기타 화학공업, 화학산업 이런 분야에서도 환경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 환경 ISC가 추구해야 될 점은 환경 산업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전문가의 양성, 그러니까 환경 산업으로 지정된 부분뿐만 아니라 환경과 관련된 전문가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 이 영역에서의 전문가의 양성, 그리고 그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역량 체계의 구축과 양성 과정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환경 전체를 발전시키고 육성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런 일들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적자원 개발은 크게 양성, 배분, 활용 이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경산업 또는 이제 환경 전문가의 경우에도 이 세 가지 틀에 의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환경 전문가 또는 환경산업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양성과정, 학교교육, 고등교육, 그리고 직업교육 이런 분야와 직업훈련 분야 이런 분야들에서 환경교육을 어떻게 실시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틀들이 필요합니다. 인적자원의 배분과 관련해서는 그럼 이렇게 양성된 환경 분야의 전문 인력들을 어떻게 취업시키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데 대한 지원이라든가 정책적 방안들의 발굴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전문가의 활용 분야에서는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직업 능력들을 개발하고 역량을 향상을 시키면서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환경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부분이 환경산업 분야의 ISC라고 생각을 합니다.